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하이드로젠, 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미국, 제가 지금 플럭파워의 뭐라 그럴까, 미래 2024년이랑 2030년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이트를 좀 보고 있다가, 프레젠테이션을 좀 보고 있다가, 생각보다 이제 하이드로젠이 그래도 계속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는 맞아요. 유럽에서 진짜 거의 올인을 했고, 유럽이 아무리 좀 망했다고 해도 이게 그래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나라들의 집합이라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도 비중을 생각을 약간 바꿀 필요는 있지 않나. 어, 나녹스만큼은 들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보고 있다가, 일단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는 6.3 빌리언 정도, 6.3 빌리언 정도 되는 회사인데, 마켓캡이 시총이 지금 뭐 유럽에는 세레스라는 데가 있지만 이제 둘 다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럽에 대해서 얘네들이 인베스팅하고 지금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 미국에서 그린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초록색 수소를 이제 막 생산을 하는 팩토리를 2024년에까지 한 5개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2024년까지는 3개, 2024년까지는 3개를 지금 짓고 있는데 2022년부터 착공할 예정인가 봐요. 두 개 이제 만들고 있고, 아마 만들면 얘네들이 예상하는 거는 18개월에서 24개월 플러스라고 하니까 한 2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2년 동안 뭐 수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빠르면 18개월, 길면 20, 뭐 한 8개월 정도 되겠죠? 30개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얘기하는 게 유럽이랑 많은 파트너십을 만들어야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어, 이제 자기들은 이제 CEO들이랑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플럭 파워는 지금 PEM이라고 해가지고,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그 약간 물이랑 분리해 워터 일렉트롤리시스 해가지고, 물이 있으면 어 물에서 수소 H죠. H를 분리해가지고 H2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분리해가지고 가스로 만든 다음에, 가스로 거기서 뭐 나이트로전을 사용하던가 뭘 사용해가지고 액체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담아서, 퓨얼셀도 꽤 세요. 얘네들이 이제 둘 다 같이 하는데, 그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유럽 마켓이랑 그리고 세계 마켓을 장악한다는, 장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중은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되고 있는데, 일단 엄청난 opportunities for plug power by 2030라고 하니까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10년까지는 안 기다려도 되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10년 동안 이제 마켓이 엄청 좋아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 million tons green hydrogen for industrial use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하이드로젠 쪽은 트럭 시장이랑 좀 비교적으로 비슷한 것 같고, 왜 유럽이 세냐면, 유럽은 트럭한테도 이제 그린 그걸 매기죠. 텍스를 매기죠.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를 안 썼는데 퓨얼을 쓰는 트럭을 타고 다닌다, 유럽에서 엄청난 텍스를 각오해야 됩니다. 엄청난 세금을 이렇게 각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세지겠죠. 갈수록 점점 더 세지니까, 어떻게 보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 시장이에요. 무조건 바꿔야 되는 시장인데, 뭐 트럭이랑 버스들이 5만 개가 있고, 뭐 트레인 기차들은 뭐 1,000개, 2030년까지 이런 걸 계속 늘려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필수적이다. 그래서 유럽이랑 퓨얼셀이랑 하이드로전 마켓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1등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랜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이 일렉트롤라이저가 10기가워트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사이즈가 9 빌리언 유로라고 해요. 그게 제일 큰 건데, 아무래도 얘네들은 이쪽이 러시아 쪽이랑 붙어 있고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중간점이니까, 유럽에서 중간이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유럽이라고 얘기할 때 UK도 포함하긴 했지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허브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얘네들이 수소를 지금 밀고 있잖아요. 저머니가 제일 큰 보이스가 있는, 그 유럽 시장에 제일 보이스가 큰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세트예요. 스위tzerland는 세트라고 좀 그런데 저머니,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체크랑 슬로바키아랑 나뉘지 않았나? 이거 같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리고 폴란드 해가지고 얘네들은 옛날부터 같은 나라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 한 10기가와트.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큰 프랑스가 7조 유로로 프로그램 사이즈랑 이제 스코프가 한 6.5 기가와트이 필요하고, 벨점 네덜란드가 3.5 기가와트라고 세 번째네요. 되게 작은 나라인데, 이게 얘네들이 리저널 하이드로젠 허브라고 했으니까 이 지역의 헙이 돼가지고 이쪽에 이제 트럭이랑 많은 서플라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는 독일이 그런데 독일에서도 별로 안 멀고 약간 시사이드가 있으니까 무슨 허브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유나이티드 킹덤은 뭐 large base of EU HQ accounts라고 하는데, 스페인 포르투갈도 4기가와트인데 프로그램 사이즈가 7빌리언이네요. 스페인 포르투갈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EU가 이제 하이드로젠의 수소에서 리딩하고 있는데 인베스먼트를 계속 가고 있고, P2P 파워 투 파워 그냥 막 붙이네요 이제. 뭐 이제 어브리비에이션 쓰면 헷갈려가지고 구글에 찾아도 구글도 헷갈려요. 뭐 저번에 아까 이거 보다가 TPD가 뭔지 찾아봤는데 100 TPD 하이드로젠이라고 했는데 뭐 이거 템퍼레처 프로그램드 뭐 디스옵션인가 이게 뭔지 이제 뭐 단인가 아닌가 이게 헷갈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를 좀 어브리비에이션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이건 어브리비에이션 할 거면 좀 잘 설명이 돼 있는, 어떤 회사들 PPT 보면 밑에 설명이 돼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안 돼 있어요. 대부분 회사들은 이제 너희들이 우리 회사를 볼 정도면 많이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P2P는 파워 투 파워, 그리고 P2X는 파워 투 프로덕트, P2M은 파워 투 모빌리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을 아낀다. EU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이렇게 EU 리더인 머티리얼 핸들링이 뭔지 여기 써있고, 여기가 뭐 채널 스트래티지는 린데, 이름이 좀 들어본 애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재밌어요. NG라는 애가 있고, 스틸 독일 회사인가? STIHL인데 스펠링이, 린데는 들어봤죠? 린데는 독일 거고, 토요타 MH, 그리고 Multi-Site Contract with US/EU based accounts라고 하는데, 아스타, 다임라, 아이키아, 여기부터는 이제 컨슈머 쪽에 또 좀 많이 들어본 BMW, DHL, P&G, 브리지스톤, 캐러포, 토요타, 코카콜라가 있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코카콜라가 여기 있을지 몰랐어요. New multi-site contracts with large EU-based accounts. EU-based US, EU 쪽에 있는 거랑 EU 쪽에 좀 멀티 사이트에서 큰데 새로 들어오는 게 거기에다가 아우디 쿱이 쿠퍼인가? 아닐 텐데. 라포스테, 네슬레, 네슬레가 들어왔네요. 그 리들은 독일 회사죠. 독일 회사. 컨티넨탈 메트로가 이런 거를 하나? LCVs를 50만 대 만들어야 되는데 5 leaders in top 6 manufacturers 해가지고 복스바겐, 벤츠, CNH, 레놀트, PSA 이런 데 들어오네요. 이런 거 보면 뭐 공부하는 거지만 맨날 볼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이름들 익히는데 배울 게 좀 입력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식을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 안 기억해도 버스, 트럭 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혼자 보다가 생각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뭐 포트에, 그리고 얘네들이 비행기에도 넣은대요. 하이드로젠 수소를 비행기에도 넣는다고. 처음에 좀 앞쪽에 이제 수소도 비행기에 뭐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플럭 파워의 비전은 이제 세일즈랑 레버니가 세일즈가 1.2 빌리언을 익스펙트 하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PS가 5배 조금 넘는 건데 그래도 비싸지 않나 지금도 비싸지 않나라고 계속 생각이 되고 있고 Leaders in Deployment of Green Hydrogen Solution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차지 속도에 대해 차지 속도에서 또 얘기하고 있고 충전이 왜 트럭한테 수소가 너무 중요하냐면 충전 속도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수소는 그 리퀴드 액체화를 시킨 다음에 킵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코스트가 별로 안 비싸다. 그거에 대비해서 배터리는 엄청 비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머티리얼 핸들링이라고 하는데 거의 한 900K 정도 아낀다 그래요. 거의 1밀리언 정도 아낀다고 하니까 100만 달러 거의 100만 달러 그러니까 90만 달러를 아낀다고 하는데 200 리프트 트럭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 200 리프트 트럭을 가지고 있는 리프트 트럭 200대를 가지고 있는 티피컬 디스트리뷰션 센터한테는 거의 90만 달러를 아낀다 이거로 왜냐면 배터리 룸 플로 스페이스 그 배터리 저장소죠. 저장소가 필요 없고 이건 뭐지? 리프트 트럭 오퍼레이터 프로덕티비티 하여튼 뭔가 이렇게 많이 줄여가지고 리프트 트럭 오퍼레이터 프로덕티비티는 뭔가 이렇게 코스트를 많이 잡았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메인테넌스 충전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채널 글로벌리 유럽 아이키아랑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에서 컨티뉴드 익스펜션에서 아마존이랑 월마트 들어있어서 얘네들 이런 회사들이 진짜 얼마나 큰 회사들이고 얼마나 많은데 투자했다는 거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홈디포도 들어있고요. Targeting 25,000 fuel sales and 750 million in revenue in 2024. 그러니까 2024년까지 퓨얼셀 25,000개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750 밀리언 달러를 이제 매출로 잡는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서 디젤이랑 자기가 이제 돈 만드는 거 얘기를 하고 뭐 트럭 어떤 트럭을 만드나 뭐 OEM 채널이랑 데이터 얘기하고 있는데 하이드로젠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2024년까지 올해부터 엄청 잘한다는 거죠. 지금 310 밀리언 달러의 인베스트먼트를 받고 있는데 2024년에 1.2 빌리언 인베스트먼트를 받고 있어가지고 거의 4배 잘한다는 거네요. 40% CAGR. 아직은 이거를 봐도 잘 모르겠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서 무슨 느낌에서 여기를 공부했냐면 플럭 파워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유럽까지 늘려나가고 미국이 수소 마켓을 그냥 유럽한테 핸드오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미국의 빅플레이어가 하나 생길 텐데 그 빅플레이어가 누굴 건가? 수소 따는 유럽한테 좀 넘길까? 아닐 것 같아요. 유럽의 수소의 메인 스트림이랑 그 연료를 만드는 거랑 그 퓨얼 딜리버리 퓨얼셀 기술이 플럭 파워가 될 수 있고 그거를 서플라이하는 에너지 소스는 그래도 뭐 블룸 이런 데서 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마 봐야죠. 영국에서도 세레스 파워라는 데가 있고 호락호락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제 눈을 오픈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눈을 계속 오픈하고 계속 봐야 되는데 선뜻 손이 가는 거는
다 비싸요. 다 비싸기 때문에 그냥 좀 마켓이 더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 그러니까 모든 게 오버프라이스 돼 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오버프라이스인데, 먼 시점에서 뭐 10년 후를 보면 언더프라이스죠. 그러니까 언더프라이스인데, 그러니까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니까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지 이거를 잘 샀다고 할까, 그거 싸움이기 때문에 약간 고민도 많이 되고 생각도 많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럭파워의 메인 사이트에 웬만한 회사들은 자기 사이트가 있고, 미국은, 그리고 IR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플럭파워를 구글링 하실 때 그냥 인베스터 입장이면 플럭파워 사이트 보고 싶으면 그냥 플럭파워 쳐도 되는데, IR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럼 플럭파워 한 다음에 IR, 아니면 IR 플럭파워 이렇게 쳐놓으면 IR 관련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주소를 보면 거의 IR 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런데 보시고 들어가시면 좀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물론 전량을 안 했어요. 이게 한 117페이지짜리인데 앞부분은 이제 좀 몇 번은 봐야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갖고 있고,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차징은, 그러니까 한 500, 그러니까 기본의 추락을 충전하는데 지금 플러그 파워랑 디젤 충전하는 시간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15분 걸리는데, 배터리를 사용하면 추억이 충전하는데 한 5시간 걸리니까 이건 효율이 안 된다 얘기가 있으니까, 아무리 봐야죠. 나중에 트럭은 그냥 띄워가지고 다른 거 넣는, 충전된 거 그냥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면 그냥 수소는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모두 얘기했던 그 수소의 충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인프라를 엄청 투자해야 되는데, 탈부착 배터리가 나오면 얘기가 좀 틀려지지 않을까 해서 엄청 조심하는 게 저는 수소입니다. 수소는 일단 그 인프라, 친재생 에너지의 인프라가 완료돼야지 그 다음에 그린 수소 얘기가 좀 될 수 있는 반면, 전기차는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 거를 사용해서 바로 전기 충전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차 아니면 수많은 거에다가. 그래서 수소가 어느 용도로 나중에 쓰일지 모르겠지만, 좀 재밌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계속 인류의 미래라는 거는 늘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있는 1인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해서는 관점은 늘 되게 단기적이면서 장기적이면서 새로운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